이민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민법 전문이신 천관우 변호사님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트럼프 2기 시대의 이민 전망과 대비 세 번째 시간으로 준비해 주셨는데요. 예. 어제 미국 제47대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반이민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벌써 연방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취임 다음 날인 오늘부터 국내 불법으로 들어와 체류 중인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개시했습니다. 오늘 법률상담 이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업데이트가 있는지 또 새로운 소식과 함께 앞으로 이민 전망을 함께 네네. 이야기 나눠주시는 시간으로 꾸며보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 지난 시간에 그 취업 이민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너무 빨리 설명을 해드려서 네. 오늘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예상이기 때문에 제가 네. 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냥 네네. 제가 트럼프 대통령 1기 그 당시에 이제 이민법 변호사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경험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국내적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제가 참고해서 네. 그걸 이제 전망을 하는 거니까요. 참고만 하시고 네. 또 이렇게 그냥 한번 레퍼런스로 네.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한인 성도님들은 좀 취업 이민에 좀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취업 영주권. 예, 예. 어떻게 한인분들이 가장 큰 전망하시는지. 캐테고리죠. 그렇죠. 네. 그 취업 영주권으로 굉장히 한인분들을 많이 취득하고 계십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번 예, 취업 그 영주권. 지난번에도 제가 잠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취업 이민의 사실 첫 단계는 적정 임금을 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 취업 이민으로 스폰서를 받으시는 직종이 있고요. 회사에서 곧 스폰서 회사에서 프로바이드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네. 그 직종에는 어느 정도의 임금을 주는 것이 적정한지를 이제 정해주는 것이죠. 영어로는 이제 프리베링 웨이지라고 그러는데, 네. 그 프리베링 웨이지는 노동청에서 정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직종이 필요로 하는 학위와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제 학위 또는 경력 또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잡 디스크립션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적어서 내면은 그 노동청에서 얼마를 주라고 적정 임금을 정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취업이민 첫 단계인데 앞으로 그 적정 임금이 상당히 좀 높아질 것 같은 전망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과 또 산업의 변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새로 이제 취임하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외국인을 낮은 임금으로 영주권을 네. 빌미로 해가지고 고용을 하게 되면은 미국에 있는 분들이 이제 있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논리로 사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적정 임금을 이제 레벨에 따라서 있는데 레벨을 높이는 방법으로 적정 임금이 굉장히 높게 책정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은 반드시 줘야 되고 또 그 적정 임금만큼의 재정을 줄 만큼의 재정 능력이 있다는 거를 스폰서가 또 증명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만큼을 줄 수 없는 거라면 그냥 우리나라 안에 있는 노동자를 그렇죠. 써야 고용해 된다는 이런 뜻이군요. 그만큼을 네. 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취업 영주권을 시작하실 때 그 스폰서의 회사의 재정 능력을 아주 꼼꼼하게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레벨 1으로 이제 낮게 해가지고 요만큼만 있으면 되겠다. 이거보다는 더 상당히 높게 회사의 재정 능력이겠죠. 네. 그걸 증명할 수 있도록 취업 이민을 시작하기 전에는 꼭 스폰서 하시는 회사의 그 재정적인 능력을 꼭 그 변호사나 전문가들과 꼼꼼하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네. 보통 이제 법인세 보고서를 통해서 그걸 이제 변호사님이나 또 이제 변호사님 같은 전문가들한테 드리면은 그 직종하고 딱 매치를 시켜서 이 회사가 재정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금방 이제 판별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회사의 재정 보고서, 법인세 보고서 이런 거 법인세 보고서를 보셔야죠. 법인세 보고서를 통해서 스폰서를 하실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가를 꼭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예. 잘 확인해 보시고 또 알고 접수를 하셔야지 또 그런 또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서류들이 또 준비가 되어야 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재정 능력이 전문가와- 안 되는데 시작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처원서 단계에서부터 거절될 확률이 있거든요, 이미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전문가와 회사의 법인세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꼭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접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인터뷰에 관련된 부분일 텐데요. 전수 인터뷰 가능성이 네, 그렇죠. 있다. 이제 뭐
첫 번째 포인트는 적정 임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에 대비해야 되고 그 다음 네. 저희가 예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모든 취업 이민은 전수 인터뷰였습니다. 네. 이 전수 인터뷰란 무엇인지 좀 설명 영주권을 접수를 하게 되면 그냥 무조건 인터뷰를 거쳐서 통과를 해야지만 네. 영주권을 받는 거죠. 그냥 무조건 인터뷰를 다 하는 겁니다. 랜덤으로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 취업 영주권을 접수한 모든 케이스가 반드시 인터뷰를 거쳐야지만 영주권 승인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아마 잘 기억나실 겁니다. 트럼프 네. 대통령 일기 때 받으신 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리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서류 같은 것도 미리 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또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거나 또 같이 동행하셔서 취업 인터뷰를 잘 마무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취업 인터뷰에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예상 질문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뭐 뻔하죠. 그리고 아래서 뒤에서도 얘기할 텐데 네.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를 뭐 그 당시를 제가 생각을 해서 보면은 일단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시게 되면은 미국 내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취업 영주권을 받으시기 전까지 어떻게 영주권을 접수하시기 전까지 어떻게 신분을 유지했는지 그걸 네. 잘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뭐 예를 들면 뭐 학생으로 계셨던 경우가 사실 제일 크리티컬한 모먼트가 될 겁니다. 네. 그분들은 뭐 학교를 잘 다녔다는 증거는 뭐든지 잘 준비하셔야겠죠. 뭐 네. I-20는 기본이고 그다음에 튜션을 내신 증거, 그다음에 성적표, 네. 그리고 졸업을 하셨으면 졸업장, 그리고 수료를 하셨으면 수료증. 네. 그러니까 뭐든지 뭐 강의 계획서 숙제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또 예를 들면 E2 비자로 만약에 계셨다 그러면은 E2 비즈니스를 지금까지 잘했다는 증거. 네. 뭐 회사의 인보이스라든지 아니면 해마다 파일하시던 법인세 보고서 뭐 이런 것들 기타. 그리고 H1B로 계셨던 분들은 H1B 스폰서 회사에서 월급 받으신 기록. 이렇게 해서 자기 신분 유지를 증명하는 거. 이거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를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어떤 직종으로 자기가 스폰서를 받는지. 그걸 딱 하면 그 직종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네. 이제 그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퀄리피케이션, 학위라든지 경력에 대해서 또 세밀하게 네.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뭐 꼭 그 정도. 전공하고 연관된 직업이어야 할까요? 그건 뭐 기본적인 답인데요. 이거는 네. 뭐 앞으로 경향과는 뭐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렇죠. 그게 가장 바람직하죠. 네. 그래야지 특히 전문직으로 갈수록 전공과 상관없는 물론 이제 그러니까 뭐 좀 너무 깊이 들어가는데 전공과 상관없이 그냥 학위로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니메이저라는 걸로요.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이민국이나 노동청이 질문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극복할 가능성이 조금 더 낮아지기 때문에 네. 더 좋은 케이스는 아니죠. 근데 뭐 그렇게 애니메이저를 사용해서 뭐 영주권을 받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취업 이민 과정 중에 사전 사후 실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좀 주목하는 게 영주권을 주기 전에 실사를 나와보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실사를 나와보는 경우가 있는데 뭐 어쨌든 이것도 이제 기억 나실 겁니다. 와가지고 뭐 지금 물어보기도 하고 회사가 실제로 있는지를 보는 경우도 있고 승인해주기 전에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니면 이제 영주권을 받고 나신 다음에는 또 찾아가셔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그 영주권을 받으신 그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월급을 얼마 주고 있는지 이렇게 사후 실사가 또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뭐 바이든 대통령 때도 사실 뭐 심심치 않게 많았거든요. 근데 네. 그래도 이게 더 증가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기 있는 게 서류 심사를 아주 꼼꼼하게 심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취업 영주권만 앞으로 그런 것은 아닌데 내신 서류도 만약에 이제 학생 신분 같은 경우를 이제 증명해라 그러면은 이분들이 옛날에 그냥 I-20 정도만 묶어서 내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이제는 아니고 다녔던 학교에서 이제 강의 계획서라든지 숙제한 것까지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구하는 서류나 또는 이제 적용하는 규정들이 아주 꼼꼼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미리 전문가와 모든 거를 다 상담을 먼저 하고 시작하십시오. 네. 예를 들면은 직종을 정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 직종이 반드시 학사학위가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질문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같은 것도 대충 내가 대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대졸이지 그러고 시작을 하는 경우면은 그 학교의 인가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미국에 있는 정식 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은 학교인지 그리고 또 학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로 120점 이상을 수료를 한 것인지 네. 받은 학점 숫자 그리고 학생 신분으로 학교를 다녔다 그러면은 몇 시간을 다녔는지까지 아주 꼼꼼하게 점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설렁설렁하게 하시면은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서류라든지 법률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꼼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학교 인증 같은 것도 특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 전 세계에 있는 웬만한 학교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미국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해서 이 학교가 미국에서 이 학교를 졸업했으면은 미국에서 학사학위 받은 것과 동일하다라고 인증을 해줘도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들어가 있지 않은 학교는 이건 못 해주겠다. 네. 이런 식으로까지 꼼꼼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점검을 잘 받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학력이라든지 직종이라든지 회사의 재정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주 잘 점검을 받고 시작하셔야 되니까요. 법 적용이 엄격해질 거라는 걸 미리 예상하시고 네. 이런 거 잘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는 또 어떤 유의사항들이 있을까요? 뭐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요. 뭐 어차피 취업 영주권을 하시게 되면은 뭐 영주권은 이거 뭐 꼭 취업 영주권에만 해당된 건 아닙니다. 범죄 기록이 있으신 경우 네. 이제 그런 경우도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특별히 이제 도덕적으로 큰 흠결이 있는 범죄인지 경범이라도 반드시 따져보셔야 됩니다. 중범 같은 경우는 아예 받으실 수 없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범죄 기록이 있다. 그러면은 근데 내가 취업 영주권을 신청을 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네. 거기에 대한 소명을 같이 제출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뭐 취업 영주권 할 때 범죄 기록 있으신 분들 저희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반드시 컨설테이션을 변호사와 하시고 거기에 대한 소명, 내가 이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억울한 측면이 있으면 억울한 측면, 그리고 좀 호소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 다른 증거하고 호소문 같은 것 같이 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좀 아직까지 프로디 문제는 계속될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네. 프로디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뭐 취업 영주권 하시기 전에 미리 좀 상담을 미리 하시는 것도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들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601A 면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네네. 나눠보고 네네. 싶은데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그렇죠. 예. 131F가 그 시민권자의 그 배우자인데 미립국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구제 아닌 131F가 사실상 이게 뭐 종결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텍사스 연방 하급법원에서 그 행정부가 그러니까 이게 왜 법률적인 논리가 그렇게 되냐면은 권리를 사람들한테 주거나 누구한테 주거나 또는 의무를 지우거나 권리를 받을 때 줄 때는요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에 영주할 권리를 주는데 그것을 법령에 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일단은 텍사스에 있는 연방 하급심에서는 일단은 행정부가 줄 권한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미 과거가 돼버렸죠. 바이든 행정부 법무부에서 항소를 했어야 되는데 항소도 일단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자동적으로 이건 소멸되는 겁니다. 네. 이 상태에서 미립국을 하신 분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이제 601A밖에 남은 게 없는 거죠. 네. 이게 601A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뭐 꼭 시민권자 배우자뿐만이 아니고 미립국을 하신 분들은 사실상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는 없는데 네. 반드시 돌아가서 영주권 신청 본국이라든지 미국 바깥에 있는 해외 공간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네. 국무부 과정을 통해서만 영주권을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국경을 넘으신 분들은 또는 시민권자와 결혼하신 분 이외에 다른 이유로 불법 체류가 되신 분인데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반드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네. 근데 나가시게 되면은 대부분 다 1년 넘게 불법 체류를 하셨기 때문에 10년 입국 금지가 딱 적용이 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못 들어오시니까 그렇죠. 이 10년 입국 금지를 풀어줌으로써 내가 영주권 신청을 해서 해외에서 인터뷰를 하고 들어와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601A입니다. 네, 사실 저희도 또 이 시간 통해서 지난번에도 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601A 면제를 통해서 영주권 취득 방법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 그렇죠. 전망을 이제 뭐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좀 전망을 해드리면은 심사가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법이 요구하는 그런 조건을 잘 지켜서 그래도 신청을 하면 네. 일단 승인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601A를 통해서 사실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서울 가서 인터뷰를 하고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영주권을 다 받으셨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 초기에 캐나다로 입국하신 분인데 불법으로 입국하신 분인데 네.
그때 영주권 받으신 분이 본인이 시민권 따시고 부모님까지 초청한 예까지 있어요. 네. 자기가 시민권도 따시고 자기가 시민권자가 되니까 그때 이제 새로 신분이 없으신 부모님까지. 그러니까 뭐 반드시 뭐 이제 트럼프 됐으니까 포기해야 된다. 네. 이건 아니고 대신에 규정을 잘 지켜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뭐 못 받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네. 트럼프 대통령 때도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601A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법 규정을 굉장히 잘 지키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잘 서류를 준비하셔서 내시는 방법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사실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법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잘 충족시키면 충분히 설득력 있게 또 구제 받으실 수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승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네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가 첫 번째 요건은 뭐냐면은 대상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경을 넘어오신 분 네. 1번. 국경을 넘어오신 미입국자들인데 시민권자랑 결혼하신 분. 네. 이분은 사실은 국경만 안 넘으셨으면 시민권자랑 결혼하셨으니까 현재 불법 체를 하셔도 사실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네. 국경을 넘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떤 형태로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하시든지 아니면 내 자녀가 시민권자라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 그 이외에 다른 이유로 현재 내가 서류가 미비이신 분들 네. 국경을 안 넘어오시는 분들인데도요.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대상이 되시고요. 일단 첫 번째는 요건은 뭐냐면은 내가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 청원서가 접수돼서 네. 승인이 나 있어야 돼요. 네. 승인이 나 있어야 되고 내가 영주권 신청을 하면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일자가 들어와서 수속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내 배우자가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은 내가 시민권자 배우자인데 제가 이제 시민권자 배우자, 제가 이제 미입국자인데 저의 시민권자 배우자가 이제 저의 청원서를 넣어주는 거죠. 네. 보통 같으면은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미입국을 했기 때문에 신청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I-130이라는 청원서가 승인이 나 있어야 되고요. 네. 이 130이 승인이 난 다음에 이것이 그냥 승인만 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여기서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제가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혼자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미국 내에서 프로세싱 하는 걸로 돼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이 케이스 자체는 601A를 염두에 두신다는 것은 해외에 있는 미국 공간에서 하는 인터뷰를 하는 걸로 봤기 때문에 컨슐러 프로세스라고 그래서 영사 프로세스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시를 하시고 네.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130이 승인이 나고 영사관 컨슐러 프로세스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국무부 산하의 내셔널 비자 센터로 넘어가야 되고요. 네. 승인이 나고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날짜가 돌아왔다는 얘기는 뭐 시민권자는 사실 항상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시민권자의 부모 케이스는 항상 오픈 상태입니다. 네. 오픈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는 항상 오픈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비자피를 보통 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자 날짜가 돌아와서 승인 가능일이 돼서요. 비자피 영수증이 나오고 그 영수증 비자피를 냈다는 영수증이 있어야지만 일단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요건은 그겁니다. 네. 누군가 나를 초청을 해줘서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회사가 해줘도 되는 겁니다.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민 청원서가 승인이 나서 해외에서 프로세싱 할 수 있도록 국무부로 넘어가서 비자피를 낼 수 있는 단계까지 돼서 비자피를 내셨으면 일단 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은 그 청원서가 있으면은 두 번째는 나한테 제가 지금 그 미입국자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저한테 친척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immediate family member, 직계 네. 가족입니다. 여기서 기준으로 쓸 수 있는 친척은 누구냐면은 나의 배우자 네. 또는 내 부모입니다.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네. 601에 신청한다고 했을 때 내 배우자나 내 부모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면 됩니다. 네.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는 합법적으로 계신 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이렇게 있으셔야 돼요. 네. 자, 그게 이제 두 번째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증명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나의 시민권자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부모가 네. 내가 만약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시면은 여기 남겨진 그분들이 극심한 고통, 익스트림 하드십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네. 증거로. 그래서 이제 설명과 증거로 그래서 그걸 이민국이
제가 돌아가게 되면 여기 남겨주신 분들이 조금 전에 말한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되는 영주권자, 거죠? 직계가족, 네.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큰 고통을 당하겠네요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일단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601A가 승인이 나시고 그 이제 나머지 과정은 그 순서대로 정해서 이제 서울에서 인터뷰하시는 걸로 하시면은 서울에서 인터뷰를 통과하시면은 영주 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입국을 하시고 그 영주 비자를 입국을 하시면 댁으로 영주권 카드가 배달되면서 케이스가 딱 끝나는 겁니다. 한 세트로. 네, 그렇군요. 네, 그것이 홀 프로세스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네. 관건은 이제 그 극심한 고통, 익스트림 하드십이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인데 일전에도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맞아요. 설명을 해주신 설명을 적이 간단하게 좀 있습니다. 해드렸었는데요. 네. 좀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은 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일단은 뭐냐면은 법 규정 자체는 그냥 extreme hardship of immediate family member라고 딱 한 줄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쟁점이에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은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잖아요.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네. 뭐 이제 우리끼리 2015년, 16년에 그때 이제 이민국이랑 공청회를 해가지고 거기 이제 각 이민국 디렉터들이랑 해서 법 규정은 없지만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양해한 게 있습니다. 네. 이민 변호사 협회랑 그 네. 이민국 디렉터랑 그거는 이제 우리끼리 양해한 것이고 네. 구체적인 법 규정은 그냥 법 한 줄입니다. 그냥 극심한 고통 한 줄. 네. 그리고 원래는 법 규정이 그 극심한 고통에 대한 정의를 사실 법조항에 넣을 수 있거든요. 네. A, B, C, D가 그거다. 예를 네, 들면 네. 여기 한정되지는 않지만. 네. 그럼 이제 이민관도 그 A, B, C, D 안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A, B, C, D 안에 들어가 있는데 거절이 되면은 너 법 적용을 잘못했다고 우리가 모션 재심 청구를 하든지 간에 항소를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 여지를 안 두는 거군요. 그죠. 그냥 굉장히 좀 이민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제 그것이 한계가 좀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냥 저희들끼리 이제 극심한 고통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로 그냥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그리고 네. 이민국에 있는 USCIS 디렉터들도 인정해준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알려드리면 일단 네. 첫 번째는 육체적인 고통 편찮으셔야죠. 네. 만약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여기 부모님이 여기 계시는데 네.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기 내 시민권자 어머니가 몸이 굉장히 지금 편찮으세요. 네. 방금 암 수술도 하셨고 그러니까 옆에서 안 돌봐주면은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이 있으신 거죠. 내가 돌아가게 되면 그렇죠. 돌봐줄 사람이 가까이 네. 없다. 네. 네. 그것이 육체적인 고통이고 몸이 편찮으시다. 이걸 보여줌으로써 증명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예를 들면은 현재 안 그래도 나의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우울증을 겪고 있는데 네. 남편이랑 오랫동안 같이 살고 아이들까지 있으면 좋겠죠. 이런데 이제 남편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울증에 빠져 있다. 네. 또는 불안증, 앵자이어리라고 그러죠. 디프레시브 디스오더 아니면 이건 우울증이고 디프레션. 네. 또는 잠을 못 잔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정신적인 고통이 있겠죠. 네. 내가 돌아가게 되면 더 심해진다. 그걸 네. 증명하는 것이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많이 하는 거는 내가 돈을 벌고 있고 와이프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제가 신청이니까요. 네. 그러면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기 남아 있는 배우자가 재정적으로 가계 소득이 다 없어지니까 네. 엄청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세 번째 재정적인 고통입니다. 네. 이거 이외에도 이 세 가지 고통이나 또 다른 고통이 또 케이스마다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각각의 케이스만의 이제 특수성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거를 잘 보완을 해서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생략하고 네. 안에 많은데 시간상 관계로 다 설명은 못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증명이 되시고 소명이 되시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통과되실 수가 있고요. 요게 가장 메인입니다. 이거 이외에 그냥 케이스를 좋게 보이게 하고 또 이제 이민관한테 이제 동정 여론 같은 거를 네.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것들도 많이 하죠. 예를 들면은 내 배우자나 부모님이 여기 그러니까 한국으로 왜 돌아갈 수가 없는지. 네. 릴로케이션은 옵션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좋은 도덕적인 품성이 있다는 거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추천서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팩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고 기다려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네. 12월, 11월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 오랜 과정을 잘 마치시고 세 분이 입국하셔서 영주권 카드를 받으셨거든요. 12월에도. 네네. 그리고 이번에 1월 달에도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막 반드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어렵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법적인 조건을 잘 지키셔가지고 서류를 내놓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여기 기독교 방송이니까 네. 하느님한테 기도하고 기다리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내를 가지고. 아무래도 좀 그래도 이런 접수를 많이 해보신 경험이 있는 전문가, 우리 청간호 변호사님 같이 이렇게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만나는 것도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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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참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다뤄주셨는데요. 오늘 네. 내용에 대해서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 일단 뭐 총평을 하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 때라고 뭐 안 나오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 뭐 601A도 굉장히 저희 많이 받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더 공정하게 또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그렇죠. 시기가 된 게 아닐까. 네. 법 적용을 잘하면은 오히려 붙을 확률도 높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꼼꼼하게 케이스를 준비하시고 그다음 내가 법 적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케이스를 준비하시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가볍게 케이스를 보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네. 쉬운 건데도 의외로 법 적용을 잘못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내가 이 미국 시민이 되었을 때 좋은 선량한 시민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서류적으로 같이 좀 충족을 시켜서 예, 증명을 해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접수할 때는요. 오늘 소개해드린 거 이외에도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간략하게 그냥 뼈대 중에 뼈대만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네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고 접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법률 상담 이 시간 이민법 전문 청관우 변호사님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업 이민에 대한 대비와 더불어 601A 면제, 미리국 구제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이민법에 관련해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청간호 변호사님께 도움받을 수 있을 텐데요.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희 사무실이 두 군데 있습니다. LA에 사무실이 있고요. 또 부에나파크에 사무실이 있는데 LA 사무실 전화번호는 213-232-1655 213-232-1655 그리고 그다음에 부에나파크 사무실은 714-522-5220 714-522-5220 두 군데로 전화 주시면은요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청간호 변호사 사무실 연락처 안내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LA 오피스는 지역번호 213-232-1655 213-232-1655번이고요. 오렌지 카운티 오피스입니다. 714-522-5220 714-520-5220번입니다. 청간호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은요 아주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정보로 함께 해주신 청간호 변호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